이거를 내가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제안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까가 먼저예요. 돈이 되든 안 되든 돈을 안 쓰는 만큼 시간은 써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쌓이면 어떤 식으로든 기회가 옵니다. 번화가들은 커플들이 많이 옵니다. 커플들이 많이 오면 고깃집들이 생각보다 돈이 안 돼요. 법인카드를 가지고 회식하는 사람들을 잡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식업 브랜드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제이아빠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했던 브랜딩의 사례들이랑, 그리고 제가 매달 세미나를 운영을 하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 50분 정도를 모셔놓고 매월 진행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보통 한 분에서 두 분 정도가 장사를 조금 월등히 잘 하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3%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로 상위 3%의 장사법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김밥을 판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의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김밥이 뭐가 맛있고 왜 정성스럽고 어디가 좋고 이런 것들을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장사를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김밥이 맛있고 좋은 재료를 쓰고 해도 그거보다는 이 김밥을 받아들이는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노력을 해요. 김밥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얼마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포장이 얼마나 불편하지 않을지, 그리고 김밥 먹을 때 혹시 뭐 이빨에 끼지 않을지, 뭐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은 되게 쉽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고 있는데, 막상 장사를 하시다 보면 이게 내 거고 내 노동이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서 이게 내 입장으로 자꾸 옵니다. 장사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확실히 구분을 하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장사를 잘하십니다. 장사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음식이 맛이 없고 서비스가 형편없고, 이거는 일단 논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열심히 하시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노력은 하지만 노력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식업을 국한되면 하루에 기본이 10시간은 매장에 있어요. 그리고 10시간 있고 12시간 있고 14시간 있고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매장에서 내가 팔고자 하는 걸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 게 저는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책 제목처럼 상위 3%가 되려면 내가 하는 거를 조금 로드를 줄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고객 입장에서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고객이 덜 불편함을 느낄지, 고객이 내 브랜드에 얼만큼 매력을 느낄지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사라는 게 결국엔 사업인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손님한테 주고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게 좋으니까 이거를 사, 이 구조가 되게 팽배하다는 거죠. 특히나 자영업 입장에서는. 가만 보면 진짜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뭐가 부족할지, 혹은 이분들이 어떤 거에 매력을 느낄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파는 상품을 끼워 놓고 판매를 하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자영업 시장에서.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잘 보시면 고객이 먼저이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브랜딩이라는 것들을 조금 오해를 하시긴 하시는데, 어쨌든 브랜딩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는 뭘 해도 포화 상태예요. 그 제가 강의 때 자주 보여드리는 사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카페가 있는 위치를 점으로 찍어놓은 짤막한 사진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사람이 거주하는 데들은 이 점이 너무 많아서 점이 색깔이 막 진해지고 이제 이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치킨을 먹으러 가고 싶다 그러면 가족들끼리랑 손잡고 뭐 20분이든 걷고 가서 치킨을 먹었는데, 지금 20분 거리에 치킨이 뭐 5개, 10개 이렇게 됩니다.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메뉴의 퀄리티는 솔직히 저는 거기서 거기라고 봐요. 그리고 자영업자가 그 퀄리티를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높일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게 많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걸 찾는데, 그 차별화하는 방법이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하고 아니면 사진을 예쁘게 찍고 이런 것들도 이제는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핵심을 가지고 브랜딩을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차별화가 되고, 사람들은 10개 있는 치킨집 중에서 이 집은 뭔가 새로운 차별화가 있구나, 그래서 이 집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딩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세계의 인구가 뭐 60억 이렇게 되지만
그 많은 사람들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고 생김새가 있고 성향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외식업들을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치킨집도 다 그게 그거고 카페도 다 그게 그거고 순댓국집도 다 그게 그겁니다. 근데 아이템에 국한돼서 그 아이템을 자꾸 차별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폭이 적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의 성향에 맞는 것들을 먼저 찾고 그거를 내가 파는 상품, 그게 순댓국이든 치킨이든 거기에 어울려서 매력을 만드는 게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에 대한 관찰이네요. 네, 맞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창업시장을 보면 이 아이템이 예를 들어서 오피스 상권에 김밥집이 엄청 잘 되는데 너무 잘 되니까 나도 비슷한 상권에 가서 김밥집을 해야겠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 김밥집의 성향이 나랑 맞는지가 더 중요해요. 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쇼도 좀 하고 재롱잔치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랑 조금 인맥 관리를 하는 게 성향에 맞는데 아무리 돈이 벌린들 하루 종일 김밥을 막 몇백 줄씩 짜고 그걸 가지고 장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5년, 10년씩 못 하거든요. 나한테 맞는 성향을 가지고 그럼 내가 맞는 성향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데를 찾는 겁니다. 아, 나도 그러면 이 사람과 비슷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그 사람을 약간 롤모델 혹은 그런 브랜드들을 여러 개 찾아서 배워야 할 점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창업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자기 객관화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객관화를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혹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관심 있는 것에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딩의 핵심은 자기다움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 책에도 제가 나다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결국엔 나다운 게 고객이랑 연결됐을 때 그때는 뭘 갖다 팔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이템부터 보죠. 상권부터 보고 이 상가가 너무 좋은데 싸게 나왔어. 얻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랑도 안 맞고 고객이랑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제일 어울리는 걸 먼저 찾고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럼 거기에 있는 고객이랑 나랑 또 맞출 수가 있겠죠. 아이템을 찾고 하는 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롱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식업을 그러면 만약에 하고 싶다. 네. 그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요식업에 국한되면 아까 이제 여지껏 드렸던 말씀이랑 비슷한데 나랑 제일 맞는 요식업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요즘에는 뭐 기계도 생기고 여러 자동화도 생기고 밀키트도 생기고 많기 때문에 내가 요리 스킬을 배우는 건 제일 마지막이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내가 이 요식업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할 수 있겠다 라는 거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성향에 맞는 것들을 어디 가서 하면 할 수 있을까? 나의 롤모델 선배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가서 직접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보는 것 이면에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특징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모르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아이템의 스킬을 배우는 게 마지막.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외롭거든요. 뭘 하든 매장에서 이렇게 1년 365일 속된 말로 짱 박혀 있으면 되게 외롭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시켜 먹으면서 전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막 풀어줍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부동산에서 이 상가가 좋다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이 아이템을 하면 뭐 돈을 번다든지 볼카츠 사태 같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본인의 성향과 여러 가지를 파악하지 않고 아이템 먼저 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초기 자본금이 좀 낮은 사람들도 이런 요식업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요식업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제가 제 회사를 지금은 이제 동업자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빵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아예 없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가려운 등을 돈 받고 긁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셰프의 경험이 있고 프랜차이즈 회사들에서 메뉴 개발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혹은 뭐 프랜차이즈 다른 회사들 보면 아, 이 메뉴가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데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사업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돈을 주고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선 제가 보증이 안 됐으니까 돈을 주고 사진 않을 거잖아요. 초기에 저는 그냥 무료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안을 해요. 이런 메뉴들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자료도 만들고 그거를 한 뭐 10개, 20개 정도 하다 보면 한두 군데에서 이제 입질이 옵니다. 다음 메뉴는
만들어줘. 그러면 돈을 받고 하다가 이제 이게 쌓이는 거거든요. 이게 외식업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정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김밥집이든 아니면 저처럼 뭐 컨설팅업을 하든 이거를 내가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제안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까가 먼저예요. 돈이 되든 안 되든 돈을 안 쓰는 만큼 시간은 써야 되거든요. 그럼 퇴근하고 뭐 그전에는 친구들이랑 만져서 술 한잔하고 집에서 넷플릭스 볼 시간 줄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서 제안을 받아들일까를 먼저 해서 그걸 시뮬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지금 온라인이니까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거든요. 뭐 기업체에 제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작은 회사에 제안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쌓이면 어떤 식으로든 기회가 옵니다. 그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요식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돈이 있으면 돈을 밀어붙이면 되는데 자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을 쓰고 몸을 갈아 넣어야죠. 모든 요식업 대표님들 다 자동화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한 몇 개월 정도를 이렇게 매장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자동화가 되고 할까요? 자동화라는 개념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매장 5개를 운영하면서 포르쉐를 타는 사장님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아, 나도 매장을 오토 매장을 돌리고 싶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잘 보면 그냥 현장에서 주방에서 일을 안 하는 거지 결국엔 매니지먼트라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결국엔 직원 관리도 하는 거고 뭐 재무 관리도 하는 거고 마케팅 관리도 하고 오토 매장이라는 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안 하고 신경을 다른 데 조금 더 쓴다는 개념이에요. 일단 그거를 이해를 하고 가야 되고요. 이 매장에서 몇 개월을 일을 해야 된다. 이것도 케바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신 요식업이라는 건 조금 작은 규모니까 이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체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매니징 할 건지가 좀 더 포커스인 거지 몇 개월 있어서 오토 매장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계속 오버랩 되긴 하는데 오토 매장 돌려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무인 카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하는데 진짜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토 매장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사업이니까 내가 어느 파트에서 내 역량을 발휘할까 이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프랜차이즈부터 해봐야 된다. 네. 그런 말이 많은데 맞나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리스크를 줄인다는 개념이거든요. 저는 이제 요식업이든 사업이든 결국엔 경험하는 기간, 그러니까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험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프랜차이즈가 뭐 물론 100% 찬성은 하진 않지만 그나마 합리적인 프랜차이즈를 찾아서 내가 이걸 가지고 엑싯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처음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한테도 아 우리는 프랜차이즈보다 이러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의뢰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분은 고깃집에 대해서 아예 기본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고기 부위부터 손질하는 방법부터 모든 걸 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로드가 되게 심할 뿐더러 알려드린다고 해도 장사라는 게 결국엔 고객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고객과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들에서 조금 컨트롤도 해주고 관리도 좀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처음 했는데 내 돈을 들여서 사업을 만들었는데 코칭해줄 역할이 하나도 없으면 멘붕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게 낫고 아예 요식업이 초짜다. 그러면 일단은 경험한다는 개념으로 엑시트를 나중이라도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을 찾아서 프랜차이즈 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프랜차이즈 하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업이 있으면은 쉽지 않겠네요. 근데. 본업이 있으면 프랜차이즈가 더 낫죠. 왜냐면 프랜차이즈를 하면 직원들이나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직원들도 거기서 일했던 직원들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랑 또 식사하면서 얘기 나눴을 때 이왕이면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한식으로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 네네. 이게 업종이 뭐가 좋을 건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거를 조금 그래도 함축하면 레드오션 업종 중에 고르라고 말씀드립니다. 카페 빼고.
카페는 하면 안 되고. 그래요? 저는 주로 고깃집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지금 고깃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고깃집이 많은 골목들에 가면 1등 하는 집들은 꼭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매출이 막 1억, 1억씩 나와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 골목에 갔을 때 그 집 중에 제일 괜찮은 집을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면 오히려 고깃집 많은 골목에 들어가서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조금만 더 차별하게 해서 고객 입장에서 조금 더 가면 1등 먹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많은 업종의 레드오션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차별화를 해서 1등, 2등을 먹어라.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오션 이러면서 전혀 새로운 걸 찾잖아요. 전혀 새로운 아이템은 사람들이 안 찾기 때문일 확률이 많거든요. 고깃집을 만약에 서울에서 한다. 네. 그럼 어디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 한 근데 초기 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이런 질문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나 이런 데 가서 하시면 호구 잡히기 딱 좋은 질문이고요. 어떤 뭐 고깃집이든 한식집이든 오픈을 할 때 드는 비용 중에 60%, 70% 이상이 권리금, 보증금, 월세입니다. 어디에다가 얻는지에 따라서 창업 비용이 천차만별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컨설팅 업체든 누구한테 어디다 얼마가 들어갈게요. 그럼 이분들은 일단 세게 불러놓고 마진 많이 나는 데다가 추천해줄 확률이 높은 거죠.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실 거면 제가 얼마가 있는데 어떤 느낌의 고깃집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디다 하는 게 가능할지 라는 질문으로 하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고깃집은 저는 오피스 상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마포가 될 수도 있고 뭐 디지털 미디어시티나 아니면 상암동 이런 데들이 좋은 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번화가들은 커플들이 많이 옵니다. 커플들이 많이 오면 고깃집들이 생각보다 돈이 안 돼요. 많은 수익 구조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한 예를 들어드리면 법인카드를 가지고 회식하는 사람들을 잡는 게 좋아요. 꿀팁인데 이거.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 세팅할 때는 매장이 아무리 작아도 무조건 룸을 파티션으로도 만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약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를 딱 내고 카드를 긁고 먹기 때문에 매출이 커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점심에 쌈밥 같은 거 이렇게 제육정식 이런 거 팔면 정말 좀비처럼 들어갔다 빠지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고깃집을 하기에 제가 생각하는 최적은 오피스 밀집 지역. 호구 안 잡히는 방법.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네. 장사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돈 받고 상대방 손 안 댔는 데를 긁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조금 더 뭘 껴서 돈을 많이 받는 거. 저는 그게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식업 하고 싶은데 엄두를 못 내거나 아니면 도전하고 싶은데 뭔가 좀 머뭇거리는 분, 그런 분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지금 막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면 잘 될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 경기가 다시 좋아질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장사로 돈 버시는 분들은 항상 있어요. 그분들이 뭐 마케팅 빨이다, 뭐 돈이 많이 투자해서 그렇다, 인플루언서를 꼈다 이렇게 색안경만 끼지 마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장사 하루 포기하더라도 좀 많이 다니면서 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영업도 맛있게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팔면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 책이 거기에 조그만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하시는 일도 또 잘 되시고 네. 조만간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